바꾸는 거예요. 폭군을. 폭력적인 군주를 그 훌륭한 군주로, 인정을 펼치는 군주로 바꾼다. 이런 맥락의 혁명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혁명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맹자가 뭐 백성들 데리고 뭐 선동해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근대적인 의미의 레볼루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발상은 같은 거죠.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부담되죠. 이걸 이제 어떤 안정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유를 금지하고 억압하고 싶겠죠. 그게 이제 맹자가 오랫동안 성인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성인으로 인정되고 난 뒤에도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탄압이거든요. 그런 탄압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직접 뭐 맹자 아직도 직접 들어가긴 어렵고요. 잠깐 쉬었다가 사마천의 맹자 전기에 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고 또 맹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죠. 예, 이제 사기에 나온 맹자 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잠깐 소개는 해놨죠. 맹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열전은 사마천의 사기 맹가 숭경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맹가 열전인 거죠. 맹자의 이름이 가고 자가 자거죠. 이 술의 거자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게 이제 수레의 굴대 빗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바퀴를 보관할 때는 굴대 빗장을 빼서 바퀴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죠. 만약에 이제 수레에 바퀴를 장착한 채로 그대로 두면은 위에서 아래로 지속적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바퀴가 휘겠죠.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굴대 빗장을 빼서 바퀴를 분리한 다음에 보관하죠. 그런데 맹자의 수레는 분리해서 보관할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른바 철환천하라고 해서 그 철환천하라는 말은 이 수레 바퀴 자국이 천하를 빙 돌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하를 한 바퀴 돌았다. 이 수레 바퀴 자국. 맹자가 타고 다닌 수레의 바퀴 자국이 온 천하를 한 바퀴 빙 돌았다. 누가 한 얘기냐면 당나라 때 한유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철환천하를 공자가 한 말로 기억을 하는, 공자에 대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한유가 맹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 맹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공자의 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공도가 이로써 밝혀졌다. 세상이 밝혀졌다. 이렇게 한유가 썼거든요. 그런데 맹자 이름이 둘 다 수레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늘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굴대 빗장을 뺄 겨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부모는 어떻게 맹자가 이렇게 천하를 돌아다닐 운명인 걸 알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참 신통하죠. 나중에 지었나 봐요. 실제로 이름을 나중에 짓는 경우 많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그 손자 중에서 손빈이라는 군사 전략가가 있는데 역시 나중에 지은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맹가 숭경 열전에 보면 맹자 나오고 순자 나오고 그리고 추연도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소략하게 기록된 게 맹자예요. 137자밖에 안 됩니다. 사마천이 사기 전체가 52만 8,650여 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맹자에 할당한 건 겨우 137자입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맹자하고 우연히 이름이 같은 현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가는 자객이에요. 자객열전 중에서 자객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자객열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게 현가인데 3,000자가 넘습니다. 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나라 태자 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진나라 왕을 암살하려고 갔던 자객이에요. 이 당시 진왕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해서 진시황제가 됩니다. 진왕을 죽이려고 현가가 가는데 그 현가에 대한 이야기가 3,000자가 넘습니다. 일개 칼잡이에 대한 기술에 3,000자를 썼던 이 사마천이 맹자에 대해서 137자,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장자는 235자예요. 너무 적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137자만 읽어도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딱 보입니다. 137자가 명문이에요. 그래서 이 137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맹가는 추인야라. 사마천은 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맨 앞에 성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출신지를 표시합니다. 맹가는 추나라 사람이다. 이 추는 이제 이른바 추로지사 이런 말이 장자에 나오는데요. 추나라 노나라의 선비들 하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고국은 노나라고 맹자의 고국은 추나라입니다. 근데 추나라는 노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추나라는 노나라에 붙어 있는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 추나라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추나라 목공이요. 맹자를 붙잡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추나라와 노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추나라의 관리들, 그러니까 장교들은 33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그런데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휘관만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추나라 목공이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기죠. 이 자들 다 죽이자니 죽일 수가 없고 백성들 다 죽이고 혼자 임금할 수 없잖아요. 안 죽이자니 괘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맹자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흉년기세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시절에 당신 창고, 재물창고, 곡식창고 가득 차 있었다. 그랬는데 임금의 곡식창고, 재물창고가 창넘실 가득 차 있었는데 임금의 신하 중에 아무도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진율하라, 구휼하라고 간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윗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윗사람이 태만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돼서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나라 목공이 아주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와서 보복한 것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백성들이 저항권을 인정한 거죠. 뭐 존 녹화처럼 꼭 저항권 이렇게 쓰지 않았다 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뭐 신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추나라 출신입니다. 추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맹자 그냥 천하. 늘 천하를 이야기하지 어느 한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맹자의 스케일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처음에 맹자의 출신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학문 연원을 밝힙니다. 수업 자사지 문인하다.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 학업을 전수받았다. 자사의 문인에게 배웠다. 자사는 누구냐면 공자사죠. 공급입니다. 공자의 손자예요. 이것도 이제 정말 공급이 공자의 손자이냐, 이게 연대로 고증해보면 잘 안 맞아요. 자칫하면 이 공자의 손자, 중용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공자의 손자, 공급이 공자의 손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별 문제가 아니죠. 뭐 공급이 뭐 공자의 손자이거나 말거나 별 상관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전통사회에서 뭐 조선시대처럼 유교가 국시 나라에서 이런 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명나라 때 초행이라는 학자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나 기록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논어에 보면 이제 백어가 공자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백어의 생물년과 자사의 생물년을 비교해 보면 백어가 죽고 나서 적어도 2년 있다가 태어난 걸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유복자라 하더라도 2년 후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곤란하죠. 공급의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뭐 우리를 위안해 주는 건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오디세이,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그 말이 나와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프가 둘이 부부죠. 페넬로프가 아내죠.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아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고전 잔인하죠? 하지만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갑자기 분위기가.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웠다. 어쨌든 공자의 손자이고, 거의 이제, 그런 안 맞는 점이 있지만, 일단 공자의 손자로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공자의 손자인 자사, 중용의 저자인 자사에게서 직접 배운 게 아니라 문인에게서 배웠다. 근데 이제, 사마정에서는 사기색인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인 자는 연문이다. 잘못 끼어든 문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자사의 문에서 직접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더더욱 연대가 안 맞습니다. 절대 자사에게 직접 배울 수가 없어요. 맹자생물론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군더더기 주석이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맹자의 정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사는 이를테면 공자가 있고, 공자가 가장 높이 평가했던 제자는 아시다시피 안년입니다. 그런데 안년은 공자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공자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후계자가 누구냐? 정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쪽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정삼인데, 원래는 뭐 참이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정삼인데, 공자보다 46세가 어렸어요. 하공자 46세고,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건 자로, 하공자 9세, 9살이 어렸고요. 12살 어렸던 게 정석인데, 정삼의 아버지입니다. 부자가 모두 공자에게서 배운 거죠. 그리고 이 정자의 계열의 학자가 자사예요. 그리고 맹자가 이 자사 계열의 학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한나라 때부터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청나라 때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걸 의심을 해요. 그리고 현대학자들은 이걸 부정하고 했는데,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삼행막파라고 하거든요. 순자가 성학설을 제기하면서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할 때 자사와 맹자를 한 묶음으로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자사와 맹자를 한 묶음으로 비판했다는 얘기는 자사와 맹자가 같은 계열의 학문연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을 이렇게 넓게 읽어보면 삼행학파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맹자의 정통성을 강화하려고 한 시도인데, 맹자는 굳이 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사회 지식인들처럼 그런 입장을 그렇게 깊이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신 지역과 학문 연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도기통하고, 도를 이미 통했다. 맹자가 도를 이미 통했다. 도를 통달했다. 도통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통했다 그러면 어떤 우리는 도가의 도사나 불교의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 유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치도거든요.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거거든요. 수기치인지도입니다. 수기치인지도. 이게 유학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유학이라도 이게 있으면 유학이에요. 수기치인지도. 나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 치는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치는 원래 농사 용어예요. 치전. 농토를 일군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물을 대는 게 치예요. 물을 대는데 농부가 물을 댈 때 뭐 논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이쪽 논에는 물 안 되고 저쪽 논에는 물 주고 뭐 이러진 않죠. 이쪽 뼈는 이쁘고 저쪽 뼈는 밉다 이럴 리가 없겠죠. 제정신인 농부라면 골고루 되겠죠. 그것처럼 나라도 공정하게 다스리고 사람들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처럼 순리를 따라서 편안하게 다스린다. 치인 아닌 이거죠. 이게 도예요. 유학의 도입니다. 목적이고요. 이걸 이제 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이제 유학인데 그걸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뭐겠습니까? 왕도죠, 왕도. 왕도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맹자는. 그걸 딱 결정하고 이 상태에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맹자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상황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맹자와 대조적이에요. 맹자는 어쨌든 왕도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확정을 하고 왕도를 펼치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유사제선왕하되 유세에서 전하가 선왕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하라 선왕, 맹자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한 군주예요. 전하라 선왕 강대국의 왕입니다. 유세해서, 유세는 이제 이 당시 사회에 해당하는 지식인이 자기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한 자리에 얻는 거죠. 유세에서 전하라 선왕을 섬겼는데 선왕이 불능용하고 선왕이 맹자를 등용을 못해요. 선생님 말씀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맹자를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호대, 양나라로 가요. 양나라로 가서 양나라 해왕을 만납니다. 정량호대 양해왕 불과소원할세. 양나라 해왕이 불과소원.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를 않아요. 맹자에게 약속했던 것을 소은. 말했던 것을 불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적견이 우언이 화로사정이라 맹자를 만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 우언. 이 사람이 멀다 이런 뜻이 우자가. 우나 원이나 같은 거죠. 현실과 거리가 멀고 맹자의 왕도 정치가 현실과 거리가 멀고 화로사정 또 당시 세상의 물정에 어둡다. 사정에 어둡다. 세상 사정에 어둡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다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지시하야. 시지시는 입대예요. 이 점을 당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진나라 얘기부터 나와요. 진용 상항하고 진나라가 상항을 등용했고 상항이 어떤 자냐면요. 본래 위나라 작은 위나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위양이라 그랬습니다. 위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양나라 해왕 밑에 있었습니다. 맹자가 만난 양나라 해왕. 그랬는데 양나라 해왕의 그 재상이었던 공숙좌라는 사람 밑에 있었어요. 근데 재상이 이제 공숙좌가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양나라 해왕이 문병을 가요. 당신이 죽으면 이제 이 다음에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숙좌가 위양을 청구합니다. 이 상황을. 근데 식객 중에 위양이라는 자가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명석하니까 그 사람을 등용하시오. 그러니까 해왕이 힘들어합니다. 등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 위나라, 양나라가 위나라거든요. 이 위나라. 자기 나라 출신이 아니니까 위해왕이 곧 양해왕입니다. 원래 이제 위나라였는데 위나라 수도 안역을 빼앗긴 다음에 상황에 의해서 빼앗겨요. 그런 다음에 양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대량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도 등용하세요 이랬는데 등용하지
않을 기세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뭐라 그러냐면 등용하지 않을 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